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56페이지 43번까지 했죠? 오늘은 58페이지 47번 세율부터 가겠습니다. 47번부터 가겠습니다. 그 세율 파트는 뭐 아시겠지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세율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나누는데, 그 47번 문제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47번. 답지는 별로 이렇게 가리고 보세요. 해설. 자꾸 이렇게 그냥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안 보려고 하는데 이미 봤어요. 눈이 가 있어, 벌써 이미. 그래가지고 답을 보고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자체가 그게 공부가 안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하면 가리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47번. 세율이 가장 낮은 것 그랬죠? 1번, 대지를 매매로 샀대요. 지목이 돼 있는데 매매로 샀대요. 그럼 세율 얼마예요? 4%, 그죠? 1040. 2번, 농지를 상속받았대. 상속인데 농지는 2.3%, 그죠? 증여받았대요.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 아니면 전부 다 얼마? 1035죠. 3.5%. 그 다음에 농지매매 3%죠. 1000분의 30. 그죠? 신축. 보존등기 1000분의 28. 2.8%.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2.3%죠. 2.3%. 그죠? 농지 상속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준세율인데, 요게 시험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세율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표준세율이 있고, 그죠? 표준세율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뭐 있어요?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 그리고 특례세율이, 특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일단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건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가감 조정하면 다 얼마 범위에서? 플러스만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가감 조정은 얘만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중과세율은 안 된다는 과칙이 왔습니다. 얘는 안 됩니다. 얘만 하고. 그리고 세율력이 나면 동일한 과세 물건의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항상 높은 세율 올릴 필요 더 많이, 그러니까 높은 세율로 간다. 이건 뭐 기본 사항입니다. 그럼 시험에 얘가 3번이나 나왔죠. 표준세율에 관한 게. 요거 물어보는 게. 요거 한 번 나오고 얘도 2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이걸 냈다는 얘기는 맞으라고 낸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세율은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지금 한 거죠. 매매, 일반 유상승계 매매는 얼마다? 1000분의 40이고, 농지 매매는 1000분의 30이고,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인데, 농지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증여받으시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그럼 1000분의 28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원시, 그죠? 신축 등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그리고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 유상거래시. 뭐라고요? 주택 유상거래시는 어떻게 한다? 6억 이하면 1000분의 10, 1%. 1000분의,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신설된 규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주택을 짓는데, 이게 주택인데, 보통 이제 땅을 사서 같이 주택을 건물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얘는 갑거고, 땅이 을 거예요. 남의 땅에다 주택을 먼저 신축이나 증축을 한 이후에, 나중에 토지를 추가로, 나중에 취득하는 거죠. 부속 토지를. 그죠? 뭐부터 짓고, 건물부터 짓고,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면, 작년까지는 이 부속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 줬습니다. 그 세율이 낮은 거죠. 주택은 1%, 2%, 3% 가니까, 그죠? 근데 올해부터는 주택을 먼저 신축이나 증축한 이후에 이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 2%, 3% 안 가겠다는 얘기죠. 일반 매매로 본다는 얘기니까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신설에서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죠? 세율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뭐 표준세율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47번 문제는 저거 가지고 풀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보시면 1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 증축한 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나중에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 한 얘기죠. 이게 이제 신설 규정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U 취득 아시죠? 갑의 땅이, 이게 땅이 갑건데, 을이 CU로 취득했다, CU 취득. 자, 우리 점유 CU 취득 몇 년이라겠죠? 20년. 이 얘기죠, 20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얘가 갑의 땅을 CU로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죠? 왜? 어쨌든 본인하고 돈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취득세를 낼 때, 이걸 뭘로 보냐는 거죠. 세율이, 그러니까 취득의 형태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유상승계 취득일 수도 있고 무상승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죠. 근데 일단 유상으로 취득하는 건 아니죠. 왜?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CU가 완성돼서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얘가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취득한 걸 보냐? 자, 얘가 이제 이 땅 주인이잖아요. 갑이요. 근데 이 땅이 현재 등기가 돼 있느냐 아니면 미등기 상태에 따라서 얘의 취득세 형태, 취득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말당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토지를 을이 CU로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돼 있는 걸 얘가 취득한 거죠. 돈 주고 산 거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냥 취득한 거지. 그럼 뭘로 봐? 무상승계, 무상취득. 그죠? 무상 맞잖아요. 공짜로 취득한 거죠. 자, 갑건 맞는데 미등기 상태다. 근데 이거를 CU로 취득했다. 을이.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원시 취득이죠. 보존 등기하는 거죠. 왜?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CU 취득은 이 취득세 취득 형태는 세율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요 CU 취득한 토지가 등기가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토지는 뭘로 본다? 무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보고, 그죠? 3번은 미등기도 취득 미등기. 그럼 뭔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유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토지, 어떤 부동산을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얘가 4대 3대 3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만약에 얘가 화폐가 1억이다 치면 취득가액이 그럼 얘들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취득세를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각각 자기 지분에 따라, 그죠? 그 지분 가액을 취득가액을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1억에 얘가 40%니까 갑은 얼마? 4천만 원. 얘는 3천, 3천에서 각각의 지분에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해서 각각 세금을 내면 된다. 이 뜻입니다. 원 명의신탁이 나오죠. 자,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도 무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명의신탁 할 때 등기 원인을 기록하죠. 근데 등기 원인이 뭐래요? 매매래요. 그럼 뭐요? 유상승계죠. 매매는 당연히. 그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저 뒤에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3번. 나중에 부족한 부분 짝수번 풀 때 다음 달에 보충하면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는 이게 특례인데요. 특례. 이 특례가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그죠? 그럼 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특례가. 하나는 뭐가 있다? 이게 되어 있죠? 표준세율에서 뭘 빼준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중과 기준세율을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얘는 이 많은 해석하면 이런 얘기를 했죠. 요 표준세 현재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라겠어요? 과거에 취득세와 뭐가? 등록세가 합해진 거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빼기 중과 기준세율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중과 기준세율은 몇 퍼센트를 말한다? 이거는 몇 프로? 2%, 2%.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그럼 왜 중과 기준 하필은 왜 쟤는 2%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2%요? 펍에 그렇게 돼 있어. 펍에. 왜 2%냐 물어보면 펍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중과 기준세율이란 얼마를 말한다? 10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2010년도 이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던 거예요. 이 단어가 없던 얘기예요. 근데 2011년에 통폐합되면서 이 규정 단어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얘가 얼마다? 2%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항상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말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중과 기준세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얼마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2%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서 이걸 뺀다는 얘기죠. 그럼 몇 퍼센트를 뺀다는 얘기야? 2%. 그럼 여기서 뭘 빼준다는 거야? 응? 여기서 뭘 빼준다는 거야?
이 중에서 지금 이 중에서 이거 2% 빼준다는 거지. 둘 중에 뭘 뺀다는 거야? 취득세를 빼는 거야, 취득세. 취득세를 빼준다는 얘기죠. 2%를 빼준다. 여기서 2%를 뺀다는 얘기는 여기서 2%짜리는 취득세가 2%입니다. 취득세는 원래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요. 몇 프로? 2%. 그러니까 여러분 2010년도 같았으면 취득세를 낼 때 어떻게 내요? 매매, 상속, 증여, 원시적 할 거 없이 무조건 몇 프로? 그게 2%라니까. 얘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세율이 여러 개 있죠. 막 지금 매매, 상속 여러 개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옛날 등록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등록세는 매매냐, 상속이냐, 농지 세율이 다 틀렸거든요. 근데 취득세 2%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농지가 왜 3%게요? 농지가. 취득세 2%에 등록세 1% 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면 상속은 농지가 2.3%도 상속은요? 왜 2.3%예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0.3% 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 빼면 나머지가 과거 뭐야? 등록세 세율이에요. 왜? 얘는 하나밖에 없거든, 세율이 2%.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라는 얘기는 뭘 빼주라는 얘기예요? 과거 취득세 세율을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과거에 등록세만 세율만 적용한다는 뜻이고 요거는 2%로 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과거 취득세 세율만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례세율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취득세 따로따로 낼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얘는 취득세도 비과세고 등록세도 비과세 받았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얘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 이번에는 취득세는 비과세 받았는데 등록세는 내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아니면 등록세는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비과세 받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개정 전에. 그럼 따로따로 낼 때는 알아서 하면 되는데 얘가 뭐가 됐다고요? 통폐합됐잖아요. 묶어서 뭘로 바뀌었다?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요 케이스는 얘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 둘 다 비과세 했잖아요. 그럼 얘도 뭐요? 그냥 비과세 좀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를 5개를 배워요. 뭐 국가 등, 뭐 신탁재산, 법률상환매, 임시건축물, 공동주택 개수. 얘네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취득세와 등록세 둘 다 비과세였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틀리다는 거죠. 얘는 하나는 비과세, 하나는 과세. 얘도 하나는 비과세, 하나는 과세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 거고 요리 간 거고 얘는 1, 2 간 거예요. 왜요? 자, 얘는 뭐는 안 냈어? 취득세를 안 내고 뭐만 냈어? 등록세만 냈잖아요. 그럼 여전히 뭐는 내면 안 돼? 과거 취득세를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줘라? 취득세를 빼주라는 얘기지. 그럼 2% 빼놓으면 그럼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죠. 여기는요. 과거는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는 안 냈죠. 그러니까 뭐만 내야 돼? 과거 취득세만 내죠. 그럼 걔는 2%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특례가 이래서 생긴 건지 이게 통폐합되면서 이런 이유로 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율은 2개가 있는 거예요. 특례세율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얘가 2번 나왔는데 그럼 뻔하죠. 얘는 이거 아닌 걸 고라 이거 아닌 걸 고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건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외워서 다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율 2개가 특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 주제가 뭐다? 간주 취득이다. 이거는 기억하시라는 얘기지. 최소한. 시험에 둘 다, 2번 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주 취득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종류가 나오잖아요. 4가지가. 그죠? 얘가 여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중과산세 얘기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중과산세 할 때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할 때도 이게 간주취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주취득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체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간주취득 뭐 설립 당시 어쩌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4개를. 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계절 세시 가액 증가,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거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요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간주 취득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거다. 여기까지는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하나씩 이걸 다 일일이 외우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는 문제 그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위에 거. 이게 아니 그 세액으로 한다. 틀린 것은 그럼 뭐예요?
이거 아닌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간주취득인데 53번 문제는 간주취득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답이 3번으로 돼 있는데 그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3번 빼고 4개 나머지 4개는 뭘로 간다?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이걸로 그죠? 나머지 4개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시험 볼 때 1번에 환매 나오죠. 환매 그죠? 환매가요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환매가 뭐가 있어요? 법률상 환매가 있고 개인간 환매 등기가 있어요. 개인간. 근데 법률상 환매는 취득록세를 둘 다 비과세 해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어요? 비과세에 가 있어요. 근데 개인간 환매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였다? 취득세는 비과세 해줬었는데 등록세는 비과세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이 뭐예요? 개인간 환매죠. 얘는 뭐다? 취득세는 비과세 해줬지만 뭔 냈어? 등록세는 냈었기 때문에 뭘로 간다?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간다는 얘기고 그죠? 2번은 상속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주택자예요. 여러분이. 근데 상속을 받아서 1주택자가 됐다. 그죠? 그럼 취득세 내셔야 되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세는 비과세 해주고 뭐만 냈어? 과거에 등록세만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이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4번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 이혼할 때 양도세에서 이혼할 때 위자료를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하면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 청구로 이전하면 양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를 해요. 그러면 남편은 양도세 안 내죠. 근데 그걸 받는 부인은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얘도 뭐다? 과거에 취득세는 비과세 해줘서 근데 대신 등기하려면 뭐를 내야 돼? 등록세는 내라 해서 등록세를 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뭐다? 뭘 안 내고? 취득세 안 내고 뭐만? 등록세만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건데 일단 무조건 특례는 이걸 기억하시고 간주취득을 기억하시고 그 3번은 뭐냐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와요? 임시건축물? 비과세에 나옵니다. 근데 그 조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초과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자, 그럼 내긴 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임시건축물은 과거 취득세 등록세를 놓고 볼 때 임시건축물은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임시건축물로 등기를 하겠어요. 가설건축물이 등기를 안 하겠죠. 얘는 안 내고 대신 뭐는 내란 얘기야? 취득으로 봐서 취득을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만 내야 되는 거지. 얘는 등기를 안 하니까 모델하우스 같은 게 1년 넘었다고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도 뭐만 내? 취득세 2%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걔도 2%만 내라. 이 뜻입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이 있다는 꼭 알고 가셔라. 그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55번 문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과세인데 이 중과세 파트는 사실은 요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을 외워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최근에 개정되는 이후로 한 번 나왔는데 기본사항 물어봤어요. 기본사항. 그러니까 막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면 웬만하면 못 맞춥니다. 웬만치 공부를 못 맞춰. 왜?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하죠. 세법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10명 중 10명의 시험을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봤을 때는 9명은 틀린다고 봐야 돼요. 틀린다기보다는 9명은 찍는다고 봐야죠. 네. 공부를 거기까지 안 하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내용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뭐다? 종류를 알고 해야 돼. 종류. 그죠? 일단 첫 번째 뭐 있어요? 사치성. 그죠? 자, 사치성 계산 5개 뭐가 있다 했죠? 별고선조. 자, 별이 뭐예요, 이게? 별장. 얘는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에서 5개입니다. 이 5개 종류 기억하시고, 여기다 세율은 어떤 식으로 간다? 표준세율. 그럼 되죠? 표준세율.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중과기준세율의, 이거에 얼마? 100분의 400. 이거에 100분의 400을 해서 뭐 한다? 두 개를 합한 세율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에 몇 배란 얘기예요? 4배란 얘기죠. 그럼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8% 말하는 거예요. 8%. 이게 2%니까 그게 4배, 8%.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로 샀다.
별장을 매매로 샀다. 그럼 취득세 얼마일까요? 누가 물어봐. 별장을. 나 1억짜리 별장 1억 주고 샀다. 근데 매매로 샀다. 취득세 얼마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에? 이거 둥둥 장님 여기 써있잖아. 이거 보고 얘기를 해. 12%. 매매가 표준 4%잖아요. 여기다 8%. 이거 이 얘기잖아, 이게. 그죠? 별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별장을 상속받으면요. 별장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예요? 계산, 더하기가 안 돼, 더하기가. 산수가 안 돼. 2.8%에다가 8%도 하면 11점이 어떻게 나와? 2.8%에다가 8%도 하면 10.8%지. 산수가 안 된다니까, 산수가 지금. 하긴 뭐 지금 이 시간에 산수가 되겠어요, 지금. 지금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멍하고 앉았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지. 눈들이 다 풀려가지고 지금 뭐. 정신없죠. 지금 몇 시인데 눈이 풀려? 10시 반이면 지금. 그죠? 정신 차려, 정신. 지금 여러분 정신을 놓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제. 그럴 여유가 없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다음 주 가면 이제 100일 쭉 갑니다. 날짜 훅 갑니다. 그죠? 다음 주에 100일, 다음 주 금요일인가 언니 같은 게좀 100일 될거려? 그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니까. 100일주 하게? 100일주? 모여서? 술 드시면, 내가 얘기했죠? 술 먹으면 훅 간다고. 술 먹고 나면 그동안 짜잘하게 모아놓은 거 한 방에 훅 가가지고 머리 재부팅돼. 초기화된다. 머리 초기화돼. 휴가도 갈 생각 하지 말고. 휴가 간다도. 휴가죠.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에 이번 달 말부터 그 방학하는데 며칠 하는데 놀러 갈 생각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어디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야, 이번 놀아야 된다. 놀 새가 어딨어, 지금. 벌써 계획 세웠겠지, 놀라고. 이미 세워놓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놀러 가더라도 책은 들고 가야죠. 근데 여러분 막상 놀러 가면 하루 종일 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조금 놀다가 피곤하면 거기 막 누워있고 자고 술 먹고 이러지. 멍 때리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 시간에 뭐라도 봐야지. 여러분이 수험생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고3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3이 휴가 가는 거 봤어? 학교 가서 피타게 공부하지? 참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고3부터 더 하다니까. 고3은 젊기라도 하지, 걔들은. 그죠? 공부하셔야 돼, 공부.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에요. 자, 과밀억제권형에 또 뭐가 있다? 공장신증설이라는 게 있고, 여기 또 두 개가 있어요. 과밀억제권형에서 법인에 이렇게 돼 있죠. 본전과 주사무소, 이렇게 본전,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두 개 있죠. 과밀. 그러니까 둘 다 과밀이라는 건 둘이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 2, 3번은 원래 개정 전부터 취득세에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3번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세율 구조가 1번하고 2, 3번하고 비슷해요. 얘가 사치성에서 원래 5배 중과세 그랬고 얘는 3배 중과세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배 중과세니까 10%를 냈었고 얘는 6%로 중과세 했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세율 구조는 거의 얘랑 똑같아요. 딱 하나만 틀려. 뭐만? 요거만 틀려요. 요거만. 얘는 얼마야? 얘는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죠. 뭐라고?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4%를 더해서 중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 3번은 같이 기억하시면, 정리를 해버리면 이걸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면 뭐만 다르다? 여긴 4배, 얘는 몇 배? 2배. 요거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뭐예요? 대도시 나오죠? 네?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증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대도시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뭐하거나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 안으로 뭘 하게 되면 전입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죠. 그럼 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중과세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하고 5번은 어디 있던 거다? 등록세에 있던 겁니다. 등록세. 그러니까 얘네 둘은 취득세는 중과세 안 되고 등록세 중과세였던 애들이 통폐합되면서 어디로 넘어온 거야? 취득세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세율이 똑같죠.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 얼마? 100분의 300을 하고, 여기서 뭔다? 중과 기준 이렇게 냈죠? 똑같죠?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이렇게 4%를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 만약에 시험 이렇게 나면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어야 되죠. 대도시 공장 신증설과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 세율이 동일하다. 이러면 땡, 틀렸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나오면 맞출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왔더니 그래 거기가 공장이니까 맞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실제 시험에 이거 어디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얘가 이렇게 나왔댔죠.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뭐 고르는 거야? 사친성경 별도로 선조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4개가 있고 하나가 과밀억제권역이 하나 나왔어요. 공장 신증서. 그럼 걔가 아닌 거죠. 나머지 4개가 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거를 알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문제를 푸는 거지 이 내용 자체를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복잡하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어쩌고 여기 공장 뭐 제외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도시형 업종 제외고 신설 500 이상이 쭉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내용까지 다 하려면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이요.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수준의 여기까지만 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한두 문제 풀 건데 뭐 구체적으로 잘 풀지 많이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풀고 갈 거니까 일단 저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55번에 보면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그랬죠? 1번. 별장이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럼 만약 얘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걔는 뭐라고 그래요? 주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용 안 하고 개인들, 법인 등이 뭐 휴양피서, 놀이, 유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뭐다? 별장으로 본다. 그런 얘기고. 2번은 한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330을 초과하고 건물가의 9천 초과 그리고 전체 6억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 땡.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냐면 대지 면적이 330일이 아니라 662제곱미터를 초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이 주택이 고급 주택이 되려면 기준이 있는데 얘가 뭐다? 이 건물 연면적이 330일 초과하고 이 건축물의 가액이 9천 초과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을 초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엔드 그죠? 동시충족. 근데 두 번째는 대지 면적은 이거의 2배 얼마? 662제곱미터를 초과 이렇게 되죠. 남은 똑같아요. 9천 초과, 6억 초과. 그러니까 요 면적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마당이 더 넓다 했잖아요. 건물보다는. 그러니까 마당 면적이 2배, 662, 건물 면적이 331 초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지문상에 나오는 거 보시고 일부러 막 찾아서 외우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읽었는데 바로 그냥 지가 외워져. 난 내 의지가 아니잖아. 그냥 자기가 저절로 외워지는 거 할 수 없잖아. 그거는 뭐 일부러 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럴 일 없겠죠? 저절로 외워질 리가 있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외우려고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중을 안 하니까 그래.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책은 막 굉장히 째려봐. 막 책을 계속 째려봐. 근데 머리는 안 쓰고 눈으로 째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막 책을 열심히 쳐다보니까 소용없어요. 그 열심히 쳐다본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머리를 집중해야 되는데 눈만 집중하는 거예요. 눈만.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면 피곤하죠. 왜? 눈을 너무 집중했으니까 눈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졸리지. 한 것도 없는데 졸려.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그냥 책을 넘겼다 뺐다 넘겼다 뺐다 이러고 세월만 가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1번, 2번은 틀렸고 정답은 2번이에요. 일단 그죠? 3번은 골프장은 뭘 말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골프는 이런 거 아니고 그죠? 골프장 무슨 CC 해가지고 18홀 이상 돼 있는 회원제 골프장. 얘도 근데 신증설 시 사실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골프장이 무조건 중과세는 아니고 뭐 승객 취득은 중과세 안 해요. 뭐만 해?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3번은 토지 건축물 그 임목이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4번은 고급 오락장이죠. 카지노, 자동 도박기 설치장 등. 그러니까 뭐예요? 슬롯머신, 카지노, 빠칭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보다 고급 오락장에 들어갑니다. 고급장. 뭐 여러분 여기 가까운 데 있죠. 그죠? 강원랜드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가면 안 돼요. 거기 갔다가 잘못 못 들어와. 거기 지금 못 돌아온 분들 많죠. 그분들이 왜 그래요? 그냥 간 거야. 잠깐 거기서 계속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한번 살짝 가서 한 번만 해야지 하고 갔다가 못 오는 거야. 큰일 난다니까. 집 다 날리고 이혼하고 막 그죠? 폐가망신하는 거지. 절대 가면 안 돼. 특히 여자들은 가면 안 돼. 남자보다 여자들이 도박을 하면 더 빠집니다. TV 뉴스 볼 때 도박해서 걸리는 거 봐봐. 비닐하우스, 산소 비닐하우스. 전부 다 여자야. 남자는 거기서 관련 몇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줌마들. 100명이면 90명은 여자야. 아줌마들 막 장바구니 얼굴 그냥 막 이러고 아니 처음이에요 하면서 막 근데 봐봐요. 거짓말이니까 TV 보는 것마다 다 누구야? 아줌마들이라니까.
상관이 없어. 남편은 뼈 빠지게 해서 나가서 500원짜리, 5천원짜리 밥 먹으면서 아까워서 그런데 여자는 여기 뒤에서 막 몇천만 원짜리 가져가지고 막 배팅을 막 100만 원짜리 돈 붓고 툭툭 던지고 앉았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니까. 여자들은 절대 하면 돼. 도박 안 돼. 그래서 그 있어 기질이. 저 여동생이 우리가 그 친구들이 모이면 일비라고 있어. 일비. 그러니까 이게 세패를 2장 받아가지고 한 2장 받아서 1하고 B해서 그 가운데 자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 돈을 걸어놓고 자기가 막 1하고 B 들었어. 그러면 내가 배팅을 딱 하는 거야. 그리고 딱 다음 장을 까가지고 그 숫자가 1자하고 B자 사이에 들어가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차이가 벌어질수록 유리하잖아요.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여동생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딱 배팅 하잖아요. 그러면 5하고 8을 들었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 6하고 7밖에 없잖아요. 야, 이런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아도 쳐요. 아도 그래요. 아도 이걸 아도하고 뚝 때려요. 이거를. 그럼 죽을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걔는 막 치면 아도야. 그럼 내가, 야, 너 왜 이러냐? 너 하지 말고. 우리 같으면 안 하거든요. 왜? 숫자 많은 숫자도 6하고 7, 2개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 친다니까. 걔는. 내가 그래서, 야, 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 이거 너 도박이다. 지 신랑은 뒤에서 우리하고 카드차가 돈을 근근히 모아놔. 그러면 여동생이 뒤에서 누나랑 쭉 하면서 이거 와가지고 아도해도 막 계속 죽어. 그럼 뒤에서 야, 너 아도 좀 그만하라고. 소용없다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대. 왜? 이게 먹으면 희열이 있거든요. 2개밖에 없는데 확률이 딱 들어서 먹어봐. 그럼 막 짜릿하거든. 근데 그 한 방 짜릿하다고 9번, 그 한 번 짜릿하려고 9번 죽는 거야. 그럼 돈은 잃어. 이게 이런다니까, 얘. 여자들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도박하지 마. 근데 또 부동산 실장님 하시려면 고수업부터 칠 줄 알아야 돼. 왜? 시간이 남잖아. 그럼 뭐해? 인터넷 들어가서 시간 때워야지. 그럼 인터넷 고스톱을 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부터 연습은 하지 마시고요. 자격증 딴 다음에 연습해야지.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거부터 연습하지 말고. 그러니까 4번은 고급 오락장인데 거기서 그 있죠. 부속 토지 얘기 나오죠.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세 파트는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양도세 비과세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파트는 무조건 경계불문명 그런보다 10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에 고급선박은 제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건 물어보진 않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9번. 또 과밀억제권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일부러 막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얘기니까. 59번. 다음은 과밀억제권형 안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자, 과밀억제권하면 중과세 어떻게 한다? 둘 다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삽한다. 이거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 과밀억제권형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뭐한다? 중과세한다. 그죠? 2번. 공장 신설이란 무조건 공장을 신설했다고 중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형이라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3번 증설이란 늘리는 거죠. 자, 증설 기준은 뭐다? 기준 연면적의 20% 이상을 늘리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증설하면 뭘 하겠다? 증설로 중과세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4번 과밀억제권형 안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하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들이 과밀억제권형이잖아요. 2개가요. 이 뜻이 뭐예요? 과밀을 억제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도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뭔가가 증가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중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증가되는 걸 중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신증설이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증축이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 둘 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과밀은 둘 다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하는 거예요. 왜? 승계는 소유권만 바뀌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만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5번 과밀억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한다. 땡. 틀렸죠? 왜? 여기 보시면 본점 뭐라고 돼 있어? 주사무소라고만 돼 있잖아요. 지점도 있고 분사무소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세 한다는 얘기는 누구는 안 한다는 얘기야. 지점하고 분사무소는 중과세 안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5번이 답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풀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 풀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쭉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서 60
6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7번. 뭐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뭐 무리해서 막 다 풀려고,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풀 건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 정도 다시 정리하는 것 정도는 괜찮고, 굳이 뭐 무리해서 문제 풀 건 없습니다. 나는 또 짝수만 풀긴 할 거지만, 그리고 만약에 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싶으면 그 전범위 모의고사 때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왜냐면 이제 파트별, 지금 챕터별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단위별, 그죠? 그러면 뒷파트는 지금 모르잖아요. 양도세 같은 건 언제 할 거예요? 다음 달에 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홀수번호로 2번 날 거니까 상관없지만, 정규적으로 만약에 가면 다음 달 후반쯤 가서 양도세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양도세 생각 하나도 안 나죠. 그리고 그때 양도세 할 때쯤 가면 총론하고 취득도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유지가 잘 안 되죠. 그거는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자주 봐줘야 돼요. 정확히 안 외우더라도 눈으로 자꾸 익숙해져야 기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억을 자꾸,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죠. 지금 다 파트별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걸 좀 하시는 게 좋지, 막 여기 문제집 있는 걸 막 보고 막 다 풀라고 일일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만 잘 듣고, 거기서 푸는 문제만 잘 이해를 해도 웬만큼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리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다 풀어보고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은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세법을 개중에 특이하게 막 책을 다 풀어서 막 이미 다 풀어왔어. 막 수업 시간에 막 짝수목까지 다 풀어. 이렇게 여기 앉아 이렇게 보면 막 줄쳐가지고 다 풀어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뭘 지금 와서 그렇게 무리라고 그래. 그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죠? 적당히 가, 적당히. 그러니까 전범위 모의사 형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다. 자,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67번. 거기는 막 다 중과세 관한 얘기니까 그 세부적인 얘기 풀어보지 마세요. 풀어봐야 뭐, 그렇죠?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67번, 다음 지방세법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현재 골프장용 부동산 중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 및 토지상 임목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과밀억제권형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무조건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는 틀렸다는 건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왜? 회원전 사치성이고 뒤에 건 과밀억제권역이니까 당연히 세율이 틀리죠.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1번 나왔는데 얘가 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2번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3억인 경우 취득세율은 얼마다? 주택 유상거래 1000분의 10 6억 이하니까 3억이니까 10% 맞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3번 상속인데 농지가 아니래. 그 세율 얼마야? 1000분의 28이잖아요. 농지 아니니까. 그죠? 가건 농지 아니라고 돼 있잖아. 4번 매매인데 농지 아니래. 1000분의 40. 30 아니고 40. 그죠? 틀렸고. 5번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해당되면 그중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세율 항상 높은 이죠. 근데 이러면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죠? 실제 처음에 은근 잘 나옵니다. 동일한 과세물 2개 이상 낮은 세율 그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걸 틀렸다고 골라야 되는데 시험 보러 가면 이거를 지금은 분명히 자신감을 가는데 막상 시험 보면 이것도 나중에 헷갈려. 막 헤맨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는 문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꼭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서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 71번.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그랬죠? 1번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뭐 좋은 얘기고요. 2번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나? 50만 원인 경우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죠? 이하면 적용하니까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럼 이 말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나요?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면세점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연부 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맞죠? 우리가 그 연부 취득은 앞전에도 했지만 얘가 이게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라겠죠? 연부 취득이. 이거 조건이 나오죠, 이렇게 연부 취득이. 자, 일단 과표가 나와요, 과표. 자, 연부 취득은 과세 표준이 뭐냐? 그러면 뭐다? 연부 금액입니다. 매년 지불하는 금액. 이게 이기고. 그죠? 그 다음에 면세점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네, 연부금 총액. 그렇죠. 총 연부금의 연부금 총액.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취득시기도 있죠. 취득시기는 얘는 언제나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실제 연부금 지급.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데군데 나오는 거죠. 연부취득이. 그죠? 그리고 얘는 또 뭐 또 있어요. 중간에 계획 해지가 되면 앞전에 냈던 취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얘는 돌려준다. 중간에 등기치면 등기치는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다 조건도 나오죠. 얘는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된다. 취득금액이 50만 원을 초과된다. 자, 그럼 50만 원 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50만 원 이후 왜 안 된다? 면세점. 그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뭘 가져간다? 연부금 총액을 가져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그런 2년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이런 얘기죠. 연부도 어쨌든 분할이잖아요. 분할. 나눠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눠준다는 분할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 몇 번 이상은 나눠줘야 된다? 2번 이상은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니까 2번 이상 나눠주려면 계약 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된다. 그죠? 여기 그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렇고, 그다음 3번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하여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붙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눠 취득하는 거죠. 한꺼번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면세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럼 만약에 얘가 1년 안에 이렇게 붙어있는 걸 이런 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이 전체를 뭘로 본다?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얘가만 1월 1일 날 사고 다음 달 2월 1일 날 이걸 사게 되면 2월 1일에는 어떻게 한다? 1년 안에 산 거죠. 그럼 얘하고 얘가 합해서 얼마? 100만 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부터는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때는 100만 원이 돼버리니까 50만 원 넘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 했어요? 이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세금 낸다고. 월세 50만 원 땅땅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이럴까봐 이런 규정이 있다. 그게 지금 3번 얘기고요. 4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주택의 신축 가격이 6억 이하면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6억 이하인데 왜 틀렸어? 신축이 틀렸어. 신축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 아는 거 틀리는 거예요. 6억, 여기에 6억에 꽂혀버리면 6억이니까 1000분의 10 이거 맞았다는 거죠. 근데 앞에는 신축이라고 되는 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신축은. 유상거래만 된다. 유상거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실제로.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걸 모르고 틀리는 건 아니에요. 아는 숫자를 외웠잖아요. 세율을 다 외웠는데 그 외운 것 때문에 오히려 틀려요. 왜? 뒤에 숫자가 확실하잖아요. 6억 이하니까 6억이니까 1000분의 10 맞았네 이래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야? 앞에 틀린 거죠. 신축 아니고 유상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왜 푸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풀고 얘 맞았네? 얘 틀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얘가 왜 맞고 얘가 왜 틀렸는지를 자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냥 얘 틀렸네 이러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틀려요. 뭘 해야 돼? 얘가 신축인데 내가 여기 6억에 그 숫자에 꽂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요 신축이 아니라 유상거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에이 틀렸다고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럼 나중에 또 틀린다니까. 그죠? 그걸 지금 고치려고 자꾸 하는 거죠. 지금 문제풀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5번 별장,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 그럼 뭐라고 했어요? 몇 배? 10배. 무조건 10배. 그 다음에 10배. 그죠? 답이 4번이에요. 이런 실수를 좀 덜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계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자, 1번은 지금 뭘 설명하는 걸까요? 중과산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1번은 그러면 산출세계 100분의 80.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틀렸어요. 1번. 답 보지 말고 틀리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어디가 틀렸는지. 그래야 나중에 이걸 또 나오면 인식해서 맞춘다니까요. 신고납부가 틀렸어요. 신고납부. 왜? 가산세는 무조건 뭐다? 보통 징수 그랬잖아요.
가산세는 다 보통징수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전부 다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신고납부라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가산세는 무조건 뭐다? 보통징수. 그러니까 앞전에 맞아요. 미등기 전매니까 80%. 근데 신고납부 아니고 중가산세도 가산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된다? 보통징수 그러셔야 됩니다. 그죠? 틀렸고. 이번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납부항으로 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X.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항으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그렇죠. 오죠. 등록세에서. 등록세는 오고요. 얘는 취득세 해당사항 없어요. 틀렸지. 또 이거죠. 이건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중요한 얘기잖아. 왜? 등록세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등록세는 얘는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취득세는 아니고요. 등록세. 2번도 아는 얘기잖아. 근데 틀렸죠. 그렇죠? 3번.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게 겁나 복잡하죠. 길죠. 근데 가단에 허가구역에서 허가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면 허가일, 구역 지정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60일. 결국 다 60일이에요. 근데 뭐만 빼고 상속만 빼고 상속 언제다? 상속 개시일 아니고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매매로 취득한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틀렸죠? 예.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급 오락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트클럽도 내가 사가지고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다. 나는 롤러스케이트 회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근데 너는 나이트클럽 사니까 무조건 중과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근데 만약에 고급주택이나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된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은 다 똑같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라니까.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몇 달, 지금 우리가 만난 지가 지금 몇 달인데 아직도 서로 말을 못 믿고 그러는 겨. 좀 신뢰성을 가지셔야지. 뭐라고요? 상속 얘기 나오면 언제까지 그럼 뭐라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기준은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 그럼 항상 돌아가신 날이에요. 상속 개시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맞죠? 위임해놨으니까. 따라서 취득세 과세권자는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틀렸죠. 과세권자는 특광도지사입니다. 위임, 징수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세금은 내는 거 맞아, 시군구에. 근데 과세권자는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뭐 잘 조심하면 되죠. 자, 하나만 마저 풀고 쉬겠습니다. 75번. 아이고, 지금 겁나 길죠? 틀린 거. 근데 이게 내용이 별거 없어요. 1번 겁나 길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이게 그거 지금 한 거, 방금 전에 한 거 앞전에 취득세는 60일이나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앞에 안에 국회 허가구역 있죠? 그 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진 거. 허가구역, 허가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그걸 말로 하면 간단한데 막 글씨를 쓰니까 겁나 길어진 거죠. 결국 다 60일이고 누구만 예외다. 상속시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맞고. 틀린 것. 이거 맞고. 2번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임목선, 항공기선막, 광고, 기타 등등에서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에다가 세금을 내시는데 그 회원권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골프 회원권은 물건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골프 회원권은 물건의 소재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걔는 그 시설물의 소재지로 갑니다. 만약에 제가 대전에 산다. 근데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 그럼 취득세 어디다 내라? 강원도, 그죠? 평창 강원도다 내라는 얘기죠. 왜? 회원권은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의 소재지로 가는데 안 되니까 그 시설물의 소재지로 가는 얘기죠. 근데 골프장이 강원도에 있으니까 세금 어디다 내라? 강원도 그 뜻입니다.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럼 우리 그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임야 같은 게 있는데 얘가 경기도하고 뭐 충청도 이렇게 걸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10억에 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근데 얘가 걸쳐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다 내느냐 그런 얘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걸쳐 있으면 나눠서 낸다 그랬죠. 그죠? 안분한다 그랬잖아요. 안분. 자, 우리 세법의 안분은 뭐 있다 했어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아니면 뭐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면 뭐 찍으라고요? 금액. 이때 금액은 뭘 말한다? 공시가격을 말한다. 이때 공시가격이란 기준시가가 있고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 두 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얘는 뭐고? 국세, 얘는 지방세 이렇게 돼 있죠. 잘 모르면 자 그럼 얘는 뭘로 안분하라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 그러면 시가 표준액 그냥 하면 돼요. 그죠? 시가 표준액 그러면 지방세 잘 모르면 시가 표준액 찍으면 돼요. 우리 재산세 이런 거 재산세 이렇게 보면 주택인데 가불 이렇게 돼 있다. 주택 그죠? 주택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세금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꺼번에 합해서 계산한다 했죠? 따로따로 안 하고 나와서 세금이 이 세금을 둘이 어떻게 한다? 나눠서 낸다. 뭘로 안분한다? 금액 그러니까 뭐 시가 표준액으로 이게 시험에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라고 나서 틀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 그러시면 돼요. 국세는 기준시가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게 있긴 있어요. 대표 주자가 양도세 겸용주택이에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겸용주택일 때 그 부속 토지는 그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 그 정도고 취득세 파트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이트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건물 2층짜리인데 면적이 똑같아요. 근데 1층이 나이트클럽이에요. 2층은 아니고. 자, 근데 부속 토지가 1000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도 중과세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중과세 할 때 이 1000을 다 중과세하는 건 아니죠. 왜? 건물 전체가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일부는 뭐고 나이트클럽이고 일부는 나이트클럽 아니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어떻게 돼? 안분해야죠. 뭘로 안분해?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전체 연면적 중에서 그 뭐 고급 오락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만큼 안분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다 면적으로 안분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권 지분 등기 돼 있잖아요. 그 대지권 지분 등기가 안분한 거잖아요. 뭘로 안분한 거예요? 면적, 여러분 아파트는 전용 면적 비율로 나눈 거죠. 그게 똑같이 면적 비율이에요. 그냥 그거 빼고는 다 이걸로 간다. 싶어요. 거기 지금 3번은 그런 얘기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4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취득세는 이거 있죠. 일반 과세에 됐다가 얘가 뭐가 되거나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다가 과세 대상이 되면 이것도 세금 신고해야 된다 했죠. 며칠 안에? 30일 안에. 어떻게 해라?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 말했잖아요. 취득세는 무조건 못 빼고 가산세 빼고는 다 보다 신고 납부라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상가 건물 샀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어. 여기다가 사가지고 3년쯤 있다가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했어. 그럴 수 있죠. 용도 바꿔가지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고급 오락장 이 얘기거든. 그럼 지금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하거든요. 왜? 우리 세법에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이런 말이 있어요. 5년 안에. 얘가 3년 있다 했죠? 그럼 중과세예요. 추징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때 이제 세금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3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걸 팔고 산 게 아니라겠죠. 그죠? 용도만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세금 냈고 여기도 세금을 또 내는 거죠. 중과세. 그러면 이걸 이중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요 세금 계산하고 요때 낸 거 빼고 나머지 금액만 세금 내라. 이때 근데 얘가 취득세 1000만 원에 가산세 200을 내서 1200만 원을 냈었다. 그럴 수 있죠. 이때 그럼 얼마만 빼준다 했어요? 1000만 원. 가산세는 안 빼줘. 왜? 지가 잘못한 거니까. 지금 그래서 그 4번 얘기 나오면 날짜도 중요하고 신고납부 중요한데 가로 안에 가산세 제외라고 돼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 이게 가산세 포함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 나왔었어요. 보시면 되고. 5번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려는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땡. 그렇습니다. 왜?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죠? 자, 근데 얘는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럼 60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야 되는 거죠. 등기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먼저 내야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해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건 조심할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럼 60일 그러시면 되고 뭐라고 나왔을 때만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이라고 나오면 뭐예요?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뒤에 문제 계산 문제 나오고 보겠습니다.